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출에 대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다? 그럼 어떻게 되죠? 계속 하면서 다 해가 가면서 계속 사업은 점점 좋아져요. 그러다가 고점을 찍을 때가 약 3, 4년 뒤겠죠. 고점을 찍을 때 수익 최대한 확보를 해 놓으시면 돼요. 확보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저점으로 떠죠. 그때는 뭐죠? 모아놨던 돈 조금씩 하면서 다시 또 연륜을 계속 어떤 그 노하우를 쌓아나가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한두 번 이제 파고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.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최저점이 올랐을 때 환율이 최저점이 올랐을 때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략들이 있습니다. 뭐 전망, 뭐 신중 기회, 뭐 이렇게 소폭 상승, 뭐 마감, 뭐 하라 이런 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는 환율 진짜 최저점 아니에요. 아직 멀었어요. 어떤 나라에서 있냐면 환율 하락에 패닉, 정부에서는 긴급 경제장관 대책회의했다. 뭐 이런 걸로 막 도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910원대? 만약에 800원대까지 들어가면 바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. 정말 네이버 메인 기사 첫 줄에 환율 얘기가 나와버려요.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수출로서는 돈 못 법니다. 수출로서는 돈 못 벌어요.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간단합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의 신용이며 부동산이며 모든 자금을 다 투자해가지고 현금을 모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? 외화를 어떻게 사요? 타서 달러 바꿔서 집에다 갖다 놔요? 어떻게 해요? 그 IMF 때나 리먼 사태 때문에 환위기가 한 몇 번 겪고 나서 외환 상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. 그래서 외환 계좌라는 게 있어가지고 외환 통장 그냥 개설하시면 되면 하셔가지고 뭐 한 5천만 원이다. 이거 5만 불로 좀 바꿔주세요. 그럼 5천만 원이면 그때는 뭐 800원이나 하면 6만 불까지 환전이 되겠죠? 그거 놓고서요. 그냥 어디서 던져놓으세요. 통장. 던져놓으시고 한 3년이나 4년 뒤에 찾아야지. 그렇게 하고 계세요. 그러면 결국엔 뭐 대출 받았다 그러면 금리 뭐 한 6%, 7% 낼 겁니다. 그렇지만 그거보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가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시점 환율이 괜찮다?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10%에서 20% 정도 수익만 남으면 그냥 환전하세요. 부동산은 솔직히 지어놓고서도 떨어질지 오를지 전혀 뭐 그건 완전 그건 도박이지. 어떻게 그게 투자입니까? 어떻게 부동산을 아무리 공부한다?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보세요. 영종도 그렇게 투자라고 했는데 연유기 안 생겨버리잖아요. 지금 그건 투자가 아니죠. 도박이죠. 근데 환율은요 아주 간단합니다.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에는 있는 자금 모아서 그렇게 넣어 놓으시는 게 훨씬 괜찮아요. 고점에서 어떻게 하죠? 최고점이 올라갔다. 최고점 올라가는 것 같다. 그렇다면 어떡하죠? 자주 말씀드려요. 일단 현재 이베이 리스팅되어 있는 걸 다 내립니다. 내리고 상품을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금이 좋은 게 뭐죠? 어느 나라 가서나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어느 시간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금이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. 이 상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팔아도 돈이 돼요. 뭐 있을까요? 글로벌 브랜드여야 되고 전 세계에 따라서 뭐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전압이나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데 어느 나라 국민들도 다 알고 다국적 기업이면서 AS까지 잘 돼요. 무게도 가벼워요. 그런 제품들 옛날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팟 같은 거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렌즈 같은 거 있죠. 렌즈 같은 거 밀리키로 되지만 그 정도도 괜찮아요. 단가에 비하면. 그래서 그런 환금성이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잡으세요. 왜냐하면 그런 제품은 특히 다국적 기업이면 글로벌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환율 변동에 예민한 게 아니라 둔합니다.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캐논 코리아예요. 한국에서 유통시킬 렌즈를 한 달랑 5개 가지고서 국내 유통시키지 않습니다. 최소 3개월치, 2개월치를 그걸 가져가지고 유통을 시켜요.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급등돼서 그때 뿌려놨던 가격을 도매업체들 다 얘기해서 내가 너희한테 지금 물건 갖다 놓은 거지? 그 가격 올려야 되겠다. 이렇게 얘기 못해요. 일단은 재고 소진부터 하고 그 다음 입고분부터 가격을 반영시키죠. 그래서 보통은 환율 변동이 딱 일어나면은 유통 라인까지 가격이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, 넉넉히 6개월 안에 다 반영이 됩니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업체한테 무조건 불리하지 않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모든 제품의 제조부터 모든 것을 한국에서 한다? 그러면 이거는 좀 불리해요. 솔직히. 그래서 환율이 좀 불리한 시기가 된다.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제품을 해야 되냐면 해외에서 제조해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제품들. 보세요.
뭐 삼각대가 있는데 환율이 갑자기 급락해 버렸어요. 그럼 당연히 이 삼각대 가격 해외 딱 내놓으면 경쟁이 확 떨어집니다. 근데 문제는 뭐죠? 그 유통량이 국내에서 다 소진이 되죠. 그럼 다시 재수입할 때 어떻게 수입할 때는 수입 원가가 또 다운이 되죠. 그게 또 국내 유통가로 반영이 돼요. 바로. 어떡하죠? 매입과 유통가가 계속 꾸준히 같이 템포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저 하락기 때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보다는 해외에서 제조한 삼성전자 제품이 모두 다 한국에서 제조했을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유통시키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비싸겠죠. 그렇지만 그게 소진되는데 짧으면 2개월, 길어봤자 6개월이면 다 소진됩니다.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요.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환율이 급락해도 왔다 갔다 할 때가 가장 힘들지, 꾸준히 내려간다, 꾸준히 올라간다, 정점이다, 다 좋아요. 괜찮아요. 거기에 맞는 대처만 하면 돼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고,